보세요. 민수하고 진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가 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수는 4분의 3km를 6분 동안 걸어가고 진호는 1과 3분의 1km만큼 4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질문? 보랑 자는 왜 적혀 있는 거예요? 보가 어디 있어요? 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설명하고 있잖아요. 걷고 있어요. 보행. 걷고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때 48분 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이해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친구들이 1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민수는 4분의 3km를 6분 동안 이동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거리를 6으로 나누게 되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죠? 4분의 3 나누기 6이요. 그러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겠지. 1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4분의 3이고 나누기 6은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 6분의 1이 되므로 24분의 3이 돼요. 그래서 민수는 1분 동안 24분의 3km를 갑니다. 이때 진호는 4분의 1과 3분의 1km만큼 이동을 한다고 하였으니 3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민주에서 응.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했는데 네. 약분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분을 못하죠? 아, 약분은 곱하기일 때만 가능하죠? 됐나요? 네. 계산을 하게 되면 약분해서 3분의 1. 그래서 진호라는 친구는 1분 동안 3분의 1km를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친구가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1분의 얘는 24분의 3을 이동을 하고 얘는 3분의 1만큼을 이동을 하니 두 사람이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두 거리를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합한 것과 같겠죠. 이해돼요? 거기서 48분. 이해되냐고요? 네. 그래서 24분의 3과 3분의 1을 합하게 되면 계산이 가능하게 3분의 1을 분모가 24인 분수로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분모와 분자에 곱하기 3은 8을 해요. 그래서 3은 24가 되고 1은 8이 되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4분의 11이 되죠. 24분의 11은 두 친구가 1분 동안 멀어진 거리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48분의 거리가 되므로 24분의 11 곱하기 48이 되어서 24와 48이 24로 약분이 되어서 24는 1, 48은 2가 되어 22가 돼요. 그래서 48분 후 두 사람은 22km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질문하세요. 소리. 저기 2와 24분의 3 저쪽에 뭐가 없다는. 이게 뭐 하냐고? 네. 24분의 3은 민수라는 친구가 1분 동안 걸어간 거리야. 네. 이게 뭐랑 같냐고? 대답했는데 24분의 3은 24분의 3이랑 3분의 1이 음. 그 같다고 했잖아요. 움직이는 그게. 두 사람이 1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시간이 같지? 1분 동안 움직였으니까. 얘가 24분의 3km만큼을 이동을 할 때 얘는 3분의 1km만큼만 이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을 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두 친구가
어느 지점부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되었어? 되었어? 서진이 나오세요. 문제가 안 써져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고 그걸 네. 설명하는 거죠. 이 문제는 민주는 걸어서 6분의 4분의 3km를 갔고 진우는 걸어서 4분의 1과 3분의 1km를 갔을 때 48분의 사이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민주는 잠깐 민주소리 방 끝났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동을 하니? 민주는 걸어서 이동하고 진우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이동 방향은 이때 민주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진우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둘이 반대로 서로 이동.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민주는 6분의 3km를 걷기 때문에 3분의 3 나누기 6을 해주면 민주가 걸어서 가는 1분의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4분의 3 곱하기 나누기 6을 곱하기 6분의 1로 바꿔주어서 3은 3이 되고 4 곱하기 6을 해서 24가 되기 때문에 24분의 3km가 됩니다. 이때 진우는 자전거를 타서 1과 3분의 1km를 4분 안에 갔기 때문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4와 4는 약분이 되어서 3분의 1이 되고 진우는 자전거를 타고 1분의 3분의 1km를 갔습니다. 이때 24분의 3km 더하기 3분의 1km라면 둘이 1분 동안 간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그랬을 때 분모를 통일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24분의 3은 그대로 두고 3분의 1은 24분의 8로 바꿔주어서 3 더하기 8을 해줘서 11이 되니까 둘이 1분 동안 가서 사이의 거리는 24분의 11km가 되고 거기서 48분의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이니까 24분의 11 곱하기 48을 해주면 24와 48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48은 2가 되고 24는 1이 되기 때문에 11 곱하기 2를 하여서 48분의 이 거리는 22km가 됩니다. 방향 소리 안 나. 서진 4-1번. 이 문제는 유자청을 만들기 위해 유자 두 바구니를 썼을 때 유자 두 바구니의 무게가 480과 8분의 5g일 때 빈 바구니 한 개가 80g이고 두 바구니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80 곱하기 2를 해주어서 두 바구니 무게인 160g을 나타낼 수 있고 480과 8분의 5인 유자 두 바구니의 무게에서 그 두 빈 바구니의 무게를 빼주면 160을 빼주게 되면 320분의 8과 5가 되고 이것은 유자의 8과 5라니. 8분의 5가 되고 이게 유자의 두 바구니 안에 있던 유자의 그람 수가 됩니다. 이때 320과 8분의 5에서 써야 됐었는데 말로서 설명해도 돼요. 그 100g 그 킬로칼로리를 구하려면 나누기 100을 해줘서 그 320과 8분의 5에서 나누기 100을 해주면 킬로칼로리를 구할 수 있고 앞에 추가를 해야 돼요. 곱하기 48을 해줄 때는 320과 8분의 5에서 이것을 가분수로 나타내주면 8분의 2565가 되고 거기서 나누기 100 곱하기 48을 해주려면 나누기 100은 곱하기 100분의 1이 되고 48랑 곱하기 48을 똑같이 해주면 100과 48을 나눠줘서 100은 20이 되고 2565는 2로 아닌데 100이랑 나눠 주어서 20이 되고 그 2565를 5로 나눠줄 때 513이 되면 그
그래서 48과 나눠주게 되면 48은 3이 되고 그 100은 10이 되어서 그 남은 거를 곱해주면 1 곱하기 10은 10이 되고. 잠깐만, 설이야. 네? 약분되는 과정 이해되니? 들어야지. 경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약분 과정 다시 설명하세요. 그랬을 때 100과 2565를 나눴을 때 100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5로 나눴을 때 2565는 513이 되고 100은 20이 되었을 때 10이 됩니다. 20이 됩니다. 이때 100은 10이 남게 되고 48이랑 약분을 해주게 되면 20에서 10이 되고 48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8이 6이 되죠. 뭘로 약분해 필요해? 그러면 그 2로 약분해 주어서 그 20은 10이 되고 48은 3이 됩니다. 왜? 48은 뭐랑 약분이 됐는데? (16) 48이 16과 약분이 되었다고? 3 곱하기 16이 48이니까 3이 나오려면 16으로 8은 왜 지워졌어요? 8과 48이 약분되어서 왜 물음표야? 8과 48이 약분되면 뭐가 되지? 8은 1이 되고 8, 6에 48이기 때문에 48이 6이 됩니다. 16이라며. 그러니까 제 말은 3 곱하기 16이 48이 되는. 약분된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지 왜 16이 됐는지를 왜? 응? 16 곱하기 3은 48이 맞겠죠. 근데 48과 약분이 된 수는 3으로 약분을 했단 소리야 그러면? 아니 16으로 약분을 했단 소리야? 3은 16으로 약분했다는 소리고 그 8은 1이 되고. 잠깐만, 3은 16으로 약분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될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 이게 어떤 수가 두 개의 수가 하나의 수로 약분이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수를 맞추고 있어. 제일 먼저 뭐가 약분이 됐지? 100과 2565를 5로 약분해주면 100은 20이 되고 2565는 513이 되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8과 48을 약분해줘서 8은 1이 되고 48은 6이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한 거. 그랬을 때 20과 6을 약분해주면 뭐로? 2로 약분해주면 20은 10이 되고 6은 3이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전혀 얼토당토하는 다른 수들을 이용을 해서 계속 약분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수를 또. 소리야, 이런 질문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분모는 10이 되고 513 곱하기 3을 해줘서 1539가 되어서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어지면 153과 10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얻을 수 있는 열량은 153과 10분의 9kcal입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진행할 거예요. 됐어요? 질문 없어요? 서진이 먼저 문제 발표한 거 먼저 발표한 다음에 8번 다시 발표할 거예요. 네. 나가세요. 4다시. 이 문제는 유자처럼 만들기 위해 유자 두 바구니가 있고 두 바구니의 무게는 480과 8분의 5g일 때 빈 바구니의 무게가 80g입니다. 그랬을 때 두 바구니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지 구하는 문제이고 두 바구니가 한 바구니의 무게가 80g이기 때문에 두 바구니의 무게는 160g이 되고 이 160g에 400 유자 두 바구니의 무게는 480과 8분의 5g인데 빈 바구니의 무게가 160g이기 때문에 480과 8분의 5 빼기 160을 해주면 320과 8분의 5가 됩니다. 이 320과 8분의 5에 나누기 100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48을 해주면은 320과 8분의 5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2565가 되고 나누기 100을 그대로 써준 다음 곱하기 48을 그대로 써준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계산을 하면은 8분의 2565 곱하기 100분의 1 곱하기 40 나누기 100을 곱하기 1로 바꿔서 100분의 1 곱하기 48을 해주면은 2565와 100을 5로 약분해서 계산을 하면은 100은 20이 되고 2565는 513이 됩니다. 그리고 8분의 48과 48을 약분을 하면 8은 1이 되고 48은 6이 됩니다. 그리고 20과 6을 2로 약분하면 20은 10이 되고 6은 3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하면 10분의 1539가 되므로 대분수로 나타내면 153과 10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답은 153과 10분의 9kcal가 됩니다. 320과 8분의 5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유자만의 무게 나누기 100을 하는 이유는? 나누기 100을 하는 이유 응? 저거 안 궁금했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같아요는 뭐야?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몰라요? 네. 질문하세요. 나누기 100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320과 8분의 5가 그 유자 두 바구니 안에 담긴 유자의 그람 수이고 320과 8분의 5에서 나누기 100을 해주면 킬로칼로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00g 그 유자가 100g이 있을 때마다 킬로칼로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100g의 유자가 1kcal가 되어서 나누기 100을 해주면 그 킬로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100g당 열량이 1kcal예요?
100g당 열량이 얼마이기 때문이야? 킬로그램? 아니면 100g당 몇 킬로칼로리라고 했지? 유자는? 48? 100g당 48킬로칼로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000g이 있어. 응? 1000g이 있으면은 이 유자는 총 몇 킬로칼로리일까? (100g당) 48이야. 근데 g이 1000이 있어. 10킬로칼로리라고? 곱하기 48 480 480킬로칼로리가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나누기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그러니까 유자를 나누기 100을 해주면 그 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그 킬로칼로리가 48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 곱하기 48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누기 100의 의미가 뭔가요? 나누기 100의 의미는 그 유자 100g당 그 킬로칼로리가 48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나누기 100 곱하기 48을 합니다. 8번 다시 볼게요. 이 문제는 민주와 진호가 있는데 민주는 걸어서 가고 진호는 자전거를 탔을 때 민주는 4분의 3km를 6분에 가고 진호는 자전거를 타서 1과 3분의 1km를 4분 만에 갔을 때 그 둘이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 갔을 때 48분 후에 살이 거리를 킬로미터로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했을 때 민주가 그 1분마다 걸었을 때 가는 그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은 4분의 3 나누기 6을 해서 4분의 3 곱하기 6분의 1을 하면은 24분의 3이 돼서 24분의 3이 되고 진호는 1과 3분의 1이면 가분수로 바꿔서 3분의 4가 돼서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4에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은 3분의 1이 되므로 3분의 1이 됩니다. 했을 때 2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하면은 왜 하는데 그거를? 48분 후에 사이 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왜 더하는 거야 근데? 둘이 더해서 48을 그러니까 왜 더하냐고. 지금 24분의 3이랑 3분의 1이 민주랑 진호가 민주가 6분 걸어갔을 때 1분을 걸어갔을 때의 분이 24분의 3이고 진호가 시간이야? 킬로미터. 거리지. 네. 그리고 진호가 1분 동안 걸어간 거리는 3분의 1인데 둘이 더하면은 민주와 진호가 1분 동안 간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더하냐고.
민주하고 진호가 1분마다 간 거리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어? 민주는 걸어서 이동하고 있고 진호는 자전거를 타서. 아니, 두 사람이 1분 동안 걷는 값을 서로의 값을 합산을 했잖아. 네. 왜 합을 할 수 있냐는 얘기야. 왜 안 뺐지? 더하기 의미가 뭔데? 둘이 그 이동을 했을 때 48분 후에 사이 거리를 알려. 두 친구가 어떻게 이동했어?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1분 동안 간 거리를 합산을 해야지 두 사람이 멀어진 거리가 나오게 되겠지. 어? 네. 2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을 한 이유는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이동한 거리를 더해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해서 24분의 3에 더하기 똑같이 더하려면 분모를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24분의 8로 바꾸면은 24분의 11이 나오고 24분의 11을 곱하기 48을 해주면 48분 후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48을 곱해주면은 24와 48이 약분이 돼서 계산하면 22가 되므로 답은 22km가 됩니다. 설인? 이 문제는 기억의 그 수직선을 있는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눈곱 5칸의 크기를 구하면은 5와 2분의 1과 1과 4분의 3을 빼서 5와 2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을 하면은 5와 2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을 하는 이유가 이 사이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는 아닌데 수를 작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볼래요? 자연수로 표현해 보세요. 너무 쉽다. 잘못 못하네. 그러니까 2와 8이 있는데 이 2와 8 사이에 들어가는 수를
섞지 마세요. 왜 막혔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눈금 있잖아요. 음. 이 눈금과 이 눈금 사이 여기를 음. 말하는 게 눈금 한 칸 사이 거리겠지. 아, 눈금 한 칸 사이의 거리가 5개이기 때문에 잠깐만, 눈금 한 칸 사이 거리가 5개라고? 거리가 5개야? 아니 거리가 5 눈금 한 칸 사이에 나눠져 있는 게 5개? 너 지금 거기다 적었잖아. 눈금 5칸의 크기가 3과 4분의 3이래. 네. 그러면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1과 4분의 3과 여기 이 눈금의 안에 그 있는 이 크기가 되겠지. 눈금 한 칸의 크기 거기 적혀 있잖아. 눈금 5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5와 2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을 하고 빼야 하면은 분모는 4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5와 4분의 2 빼기 1과 4분의 3을 해주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2에 3을 못 빼니까 자연수 하나를 내려서 4와 4분의 6 빼기 1과 4분의 3을 하면 3과 4분의 3이 되고 했을 때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3과 4분의 3 나누기 5를 해서 4분의 15 나누기 5를 하면은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 4분의 3에 5와 2분의 1 뒤에 있는 그것이 기억이기 때문에 5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5와 5분의 2분의 1은 5와 4분의 2가 되고 4분의 3 그대로 써주면은 5와 4분의 5가 돼서 대분수로 나타내면 6과 4분의 1이므로 답은 6과 4분의 1이 됩니다. 이 문제는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도 그 5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1과 4분의 3과 5와 2분의 1 사이에 5칸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5와 2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을 해서 눈금 5칸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 그 분모를 통일해줘야 되기 때문에 5와 4분의 2가 되고 빼기 1과 4분의 3을 해주면 그 4와 4분의 6 빼기 1과 4분의 3이 돼서 빼주게 되면 3과 4분의 3이 되고 거기서 눈금 5칸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눈금 한 칸의 크기를 구하여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하려고 하면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아까 구한 눈금 5칸의 크기 나누기 5여서 3과 4분의 3 나누기 5를 해주면 3과 4분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어주고 나누기 5를 분자에 해주면 4분의 3이 되어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4분의 3이 됩니다. 이때 5와 2분의 1에서 더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기억에 알맞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5와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을 해주면 5와 4분의 5가 되고 이것을 그 대분수로 바꿔주면 6과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기억에 알맞은 수는 6과 4분의 1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한 일치도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조건은 밑면은 다각형이고 한개이며 옆면은 삼각형이고 모서리는 14개라고 했을 때 옆면은 삼각형일 때 도형이 각불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2가 각불에서 모서리를 뜻하기 때문에 14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꿀 수 있으므로 14 나누기는 7이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한 입체도는 7각불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삼각형이고 두 번째로 모서리를 4개인데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은 그 각분이기 때문에 각분은 그 네모 곱하기 2가 모서리이기 때문에 14 그 모서리가 4개라고 했으니 14 나누기 1에서 7이 나오므로 답은 7 각분이 됩니다. 저는 이거 소진이 다시 이거. 이 문제는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일 때, 이 문제는 조건에 따라서 알맞은 다각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고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40개입니다. 이때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때 각기둥이기 때문에 각기둥이 되고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40개이기 때문에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적어놓고 곱하기 2와 곱하기 3이고 곱하기 3이므로 그 8 곱하기 2는 16이 되고 8 곱하기 3은 24가 되기 때문에 16 더하기 24를 해주면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40개인데 16 더하기 24를 해주면 40개가 되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인 8을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가 8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 알맞은 다각형은 팔각기둥입니다. 다각형이요? 다각형은 평면도형이에요. 각기둥은 팔각기둥이 됩니다. 입체도형이죠. 질문하세요. 곱하기 2를 곱하기 2랑 곱하기 3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모두 직사각형이고 모서리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40개이라고 할 때 모서리 수의 그 공식이고 꼭지점의 수의 공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두 공식에서 나온 수를 합을 구하면 40개가 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밑면이 다각형이고 그 문제는 조건에 맞는 입체 도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두 번째는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은 40개일 때 옆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이 40개인데 공식이 꼭지점의 수를 구하는 것과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 네모 곱하기 2이고 꼭지점의 수를 곱하는 공식이 네모 곱하기 3일 때 무엇에? 각기둥? 각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각기둥을 그렸을 때 여기에 옆면이 직사각형이라고 했는데 옆면을 직사각형으로 하면은 보이는 면에 꼭지점? 아닌데 모서리의 개수가 8개이고 나는 그 질문만 했잖아. 각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라고 물어봤어. 네가 지금 언급을 했어. 옆면이 직사각형이기 이기 때문에 이 입체도형은 각기둥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셔야죠. 네. 그러하다면 이어서 그랬을 때 모서리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이 40개가 나오는 각기둥은 네모에 곱하기 2를 하는 것과 네모에 곱하기 3을 했을 때 그 나온 값을 더한 게 40이 나오는 그 수가 네모가 그럼 8이 되기 때문에 답은 8각기둥이 됩니다. 곱하기 2를 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각기둥의
팔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16개예요. 아니요. 곱하기 2가 모서리 개수래. 각기둥 각기둥을 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를 구하는 공식이고 뭐가? 여기 네모 곱하기 2. 그럼 팔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16개가 되어야 되는 거냐? 맞아요? 아니요. 근데 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8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무엇의 개수가 나오게 돼? 8 곱하기 2를 하면은 사각기둥의 모서리 그러면 이건 지금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사각기둥이라는 얘기야?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요? 아까 서진이가 질문을 할 때 곱하기 2의 값이 모서리수라고 설명을 해줬어. 너는 그걸 그대로 이해를 했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이게 맞아? 정확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알아요? 몰라요? 네모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모서리 개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팔각기둥의 모서리 개수는 16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너의 대답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럼 잘 모르는 거지? 그래, 인정하면 돼.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고 그게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는지 알아가면 되는 거야. 괜찮아. 예를 들어서 기둥의 형태를 갖는 이런 모양이 있다. 근데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그거 네가 잘못 설명했어도 처리가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기를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지. 응? 각기둥이 있게 되면은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에 모서리 개수는 몰라. 네모로 두도록 하잖아. 거기에 곱하기 2와 곱하기 3을 하고 있지? 밑면의 모서리 개수가 사각기둥이면은 이렇게 4개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각각의 꼭지점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 둘, 셋, 4개가 또 있어. 그리고 밑면과 합동인 게 밑면이 똑같이기 때문에 또 모서리가 4개가 이렇게 있잖아. 얘가 모서리가 되겠지. 그럼 곱하기 2는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 얘가 꼭지점이 되는 거야. 응? 되게 간단해 보일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막 계속 끊임없이 여기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면은 질문한다고 해서 네가 앉아서 적극적으로 이거 뭔지 물어봐야 돼.